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 차량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그때 직진 못하죠. 우회전 어떻습니까? 빨간불이더라도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 또는 좌회전하는 차,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우회전하기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그곳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으면 우회전할 수 없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가도 되는 걸로 아시죠?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는 걸로 아시죠? 보행자가 잠깐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불박차 운전자 천천히 우회전하는 순간 쾅!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이었고요. 앞에 몇 명 건너가고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엄마가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우회전하다가 진행하는 자전거랑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실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단보도에 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어? 잘못 아닌가? 그리고 저럴 때 우회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1번째로 우회전하는 거 아닌가? 횡단하는 사람도 잘 봐야지. 그래서 자전거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경찰에서는 저럴 때 가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저 횡단보도를 지나는 그 자체가 신호위반이니까 신호위반한 쪽에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이와 같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괜찮다. 이게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만일에 사고 나면 그럴 땐 신호위반이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가도 좋은데 가다가 사고 나면 신호위반 책임을 져라. 그럼 가지 말라고 그래야죠. 대법원 판결은 지금 같은 사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 쭉 뻗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에요. 그럴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빨간불이기 때문에 멈춰야 되죠. 거기 지나가다가 사고 안 나고 그냥 지나가다가 경찰관 있으면 잡습니다. 단속합니다. 똑같아요. 교차로의 횡단보도도 단일로 횡단보도랑 똑같은 거예요. 저기 있는 빨간불, 그건 교차로의 빨간불이면서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입니다. 따라서 거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간 거, 그게 신호위반입니다. 불박차 신호위반 명백합니다. 한편 자전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가면 안 되는데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자전거를 타고 왔어?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물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자전거에게 10% 정도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신호 바뀌었을 때 걸어가는 사람이 이제 두세 발짝 걸어가는 자전거가 빨리 지나갔고 보행자보다 빨리 나갔을 때 그럴 때 자전거에게 과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행자들이 먼저 건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가 그 뒤에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깜빡거리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자전거 횡단도 조금 전에 자전거 타고 건너간 사람이 있었죠? 그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몇 메터 이 뒤쪽으로 건너간 거 그게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인도에 왜 자전거를 타고 다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인 거 확인하고 아주 빠르게 온 것도 아니에요. 앞에 가는 보행자들 뒤를 따라왔습니다. 자전거에 잘못이 있을까요? 그래도 자전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전거로 생각하지 말고요. 뒤에 엄마가 오고 있고 앞에 초등학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엄마 빨리 와! 그러면 뛰어오다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자전거 쏜살같이 달려온 것도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좀 빨리 온 정도. 따라서 이번 사고는 자동차의 100% 잘못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불의 우회전, 그 자체가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비보호라는 것은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우회전하기 직전에 있는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없을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네 가다가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보복운전. 이 세 가지가 제일 나쁜 거 3종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복운전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은 입건되는 순간 벌점 100점, 100일 동안 면허 정지입니다. 자동차가 평소에는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이죠. 그러나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누구를 공격한다 그러면 매우 위험합니다. 말로, 주먹으로 협박하는 것보다 자동차로 확 달려들면 더 무섭지요. 그래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 그러다가 차를 들이면서 차를 망가뜨리면 특수손괴, 그래서 사람 다치게 하면 특수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사람 다치지 않은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사람까지 다쳤다 그러면 사람 다쳤을 때는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벌금형 없고요.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사람 공무원 안 됩니다. 벌금형 없으면 제일 잘해야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다시 2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사람은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쫓겨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다치지만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형이 상당히 무거워요. 별거 아닌 보복운전으로 엄청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뒤에서 빵빵빵빵 아유 비켜줘, 안돼, 비켜주면은 내가 위반하는 거야. 아유 좋은 날인데 왜 그래.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뒷차가 우회전하려고 앞차를 비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등이에요. 그럴 때는 앞으로 가면은 내가 신호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안 되지. 근데 뒷차는 자꾸 비켜달라고 그래요. 안 비켜줬어요. 신호 바뀌어서 가는데 뒷차가 아이고 뒷차가 우회전을 가야 될 차가 우회전 안 가고요. 오른쪽에서 갑자기 슉 들어오면서 급제동. 깜짝 놀랐죠. 이게 바로 특수협박입니다. 이게 바로 보복운전이에요. 그러고서는 오히려 또 차를 세우고 막 그냥 뭐라고 그래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빵빵빵빵빵빵. 나중에 갔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 참아서 샥 들어와갖고 브레이크 팍 잡은 거. 나중에 뭐라고 욕설한 거,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있는 데서 뭐라고 욕한 거, 그것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아니에요. 아까 한 번에 탁 뚫어서 급제도한 거, 그거 단 한 방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됐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난 놀라게 했다. 나한테 스트레스 줬다.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200만 원, 부인에게 200만 원, 400만 원 위자료 주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고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그거 한 번 참지 못해갖고 벌금 500만 원, 벌점 100점, 그리고 위자료 400만 원, 돈으로 900만 원, 그리고 벌금 적가 남았고, 그리고 면허정지 100일.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은 누구에게나, 이 방송 보시는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보복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잡지 못하면 전과자 되죠. 그리고 돈 900만 원, 적은 돈입니까? 조금 마음이 급하더라도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서 기다려야죠. 앞차들 빵빵빵빵 하는 것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차들이 막 쌩쌩 다니는데 거기를 뚫고 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현장은 제일 바깥차로 우회전 전용 차로가 아니었어요.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에서 뒷차가 앞차한테 빵빵 되는 거,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계속 빵빵빵빵빵빵빵 되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난폭운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난폭운전죄, 보복운전 왜 생길까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5분, 10분의 여유가 도로 위에서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갑자기 뛰어나오면은 자동차 피하기 힘들죠. 근데 뛰어나오는 것도 보이는 곳에서 뛰어나오면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나오면 그거는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자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저 앞에 좌회전할 거예요. 천천히 갑니다. 앞에 빨간불이고요. 천천히 가는데 우와! 아가씨가 뛰어나왔어요. 차 사이에서. 보였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딱 차 한 대. 차 한 대가 5m 될까 말까 하죠. 앞에 블랙박스에 보이는 공간보다 차가 조금 뒤에 있다 손 치더라도 한 6m 될까요? 저렇게 나오면은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저 앞에서 멈추려고 속도를 줄이면서 오던 중이었으니까 그나마지, 만약에 좌회전 신호 받고 가던 중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속도에도 저렇게 튀어 올라가고 넘어지잖아요. 빠른 속도였으면은 본네트 위로 올라갔다가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다시 붕 떴다가 뚝 떨어지면서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혀서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 짚고 저 아가씨가 일어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뺑소니가 문제될지 모르니까 제 연락처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그래놓고 그냥 가놓고요. 나중에 아프네? 아까 그 차 그냥 갔지. 뺑소니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줌마가 제가 아프다고 그래. 제가 아파하는데 아줌마 그냥 갔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뺑소니로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무단횡단했던 그 아가씨가 혹시 모르니까 제 연락처 드릴게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하는 거는 제가 그냥 가세요.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한 증거가 되죠. 정말 괜찮겠어요? 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행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머리가 아파요. 저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요. 보험 접수해주고 검사받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무단횡단했던 그 아가씨가 별 문제 없어서 참 다행인데요.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경찰이나 보험사는 이와 같은 무단횡단 사고일 때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다.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잘못했을 때 그때 치료해주고 손해배상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저렇게 뛰어나오는 무단횡단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속도도 넓고요. 그리고 블랙박스에 보이지만 운전자는 여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찍혔어요. 블랙박스에 보이는 순간 운전자 눈에는 아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으악 소리가 조금 나중에 들리는 겁니다. 저런 경우 피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 피합니다. 예상치 않은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너무 가깝잖아요. 저런 사고를 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직진할 차들이 쭈르륵 서 있습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1차로 쭉 좌회전할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차들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죠. 그럼 한 칸 지난 다음에 사람 없네. 또 한 칸 지나면 사람 없네. 그렇게 가면 뒤에서 빵빵빵빵빵빵 난리 나죠. 운전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한대로 조심할 수는 없어요. 미리 보이면은 빵 해줄 수 있지만 안 보이는 것을 저렇게 툭 펴놓으면 저건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에게 잘못 전혀 없어요. 이번 사고는 너무나 당연히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과실 비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렇게 무단횡단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허리뼈 부러져서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허리를 충격하지 않습니까? 허리뼈 부러지면은 평생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속도가 더 빨랐으면 머리를 다칩니다. 머리. 죽거나 식물인간 될 수 있습니다. 불과 30m만 더 걸어가면은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지금 현재 보행자 신호 들어온 타임이에요. 근데 그 30m 가기가 귀찮아서 거길 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 안개가 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일단 안개가 껴 있으면 20% 감속해야 되고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을 때는 그때는 더 천천히 가야 되죠. 가시거리가 100m가 안 될 때 그때는 제한 속도보다 50% 이하로 달려야 됩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좀 빠르네요. 저렇게 하다가 뭐 있으면 어떡하죠?
차도 아하 속도를 낮췄어야 되는데요.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2차로에 가던 차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서 멀리서 보이는데요. 1차로에는 아무것도 없이 바로 앞에 가보니까 사고 난 차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승용차, 앞에 있던 버스 뒤에 있던 그 승용차요. 그 승용차 측에서는 아니 사고나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어떡합니까? 2차로에 있는 차들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1차로에서 왜 세게 달려왔어요? 이번 사고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 뒷차, 불박차의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그러면요 뭐라도 좀 해놓지요. 차가 서 있으면은 비상등이라도 켜줬으면은 제가 멀리서 보고 속도를 줄였을 텐데 아무 등도 없어서 바로 그 앞에 차가 서 있는 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물론 제가 좀 빨랐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앞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고속도로는 차가 쭉쭉 빠져줘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톨게이트에서 요금 낼 때, 또 앞에 가는 차들이 많이 막혀서 정체돼서 상습 정체 구역에서는 차가 섰다 가기도 합니다. 또 사고 났을 때, 고장 났을 때 앞에 차가 못 가고 있어. 그럼 뒤차도 못 가고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외 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없어서 사고나 고장 났을 때 그때는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가 충분히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 삼각대 설치해야 되고 밤에는 저 뒤에서 미리 볼 수 있도록 번쩍번쩍 불꽃 신호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고 났으면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되는데 1차를 잘 세워둔 거 그거 잘못입니다. 물론 내 차가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럴 때 갓길로 뺄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저 앞에 차가 서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걸 뒤에 알려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비상등이죠. 비상등 켜줘야 그래도 멀리서 보면 뭐가 물론 명확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안개 때문에 뭐가 번쩍번쩍하면 뭐 있나? 그러면서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같이 사고 났을 때 또는 고장 났을 때 뒤쪽에 삼각대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건 하지 마세요.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사고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탈출해야 됩니다. 갓길로 탈출해서 뒤쪽으로 가면서 물론 내 차에 비상등 켜놓고요. 그리고 또 어떤 차는 트렁크를 열면 거기에 삼각대가 달려있어갖고 멀리서도 삼각대에 뻘건 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놓고 그리고 갓길로 가서 뒤쪽으로 가면서 랜턴 같은 거로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 그거 잘못이에요. 금방 사고 났는데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요. 그건 그쪽 사정이죠.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어요. 앞에 사고 나 있는 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은 그 자체가 본인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그건 그쪽 사정이지 뒤에서 오는 차는 모르죠.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를 그대로 방치해둔 거 그것은 앞차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 저 뒤에서 미리 사고 난 걸 알게 하지 않은 거 그 자체가 앞차의 잘못입니다. 낮에 앞에 사고 난 차가 비상등 켜고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오던 차가 못 보고 들이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도 앞차의 잘못을 30 내지 40%로 봅니다. 밤이라면 밤에 아무것도 켜놓지 않았으면 앞차의 잘못이 60, 70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낮입니다. 하지만 안개가 자욱해요. 잘 안 보여요. 그럼 밤과 비슷해요. 따라서 불박차보다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박차 속도가 빨랐어요. 저렇게 안개가 자욱할 때는
50%보다 더 낮춰야 돼요. 더 낮춰서 내 시야가 어디까지 보이는지, 그리고 위험할 때 내가 바로 브레이크 잡을 수 있을 정도. 나도 비상등 키면서요, 뒷차한테 여기 안개 많이 꼈으니까 나 천천히 갑니다. 뒷차도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갔으면 사고 안 났습니다. 밤처럼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불박차가 충분한 감속하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불박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상등 켜지 않고 뒷차에게 안전조치 미리 하지 않은 앞차의 잘못,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박차가 속도가 빨랐던 점, 이 점이 더 잘못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차 40, 불박차 6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 12시쯤 되면은 차들이 별로 없죠. 그럴 때는 제한 속도보다 상당히 빠르게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제한 속도 70도로인데요. 게다가 비까지 내려서 물이 고였었어요. 그런 것을 빠른 속도로 제한 속도가 더 빨리 달리다가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100km가 많이 넘을 것 같아요. 가는데 저 앞에 택시가 아이고. 불박차가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빨라요. 제한속도 70km인 도로에서 불박차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100보다 더 많이 빨라 보이죠? 상당히 빠르게 갑니다. 근데 택시도 좀 빨라요. 택시랑 불박차랑 둘 다 빠릅니다. 불박차가 좀 더 빨라요. 택시가 2차로 가다가 1차로 쑥 들어올 때 으악 하면서 내 속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부딪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풀었는데 뒷바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택시랑 부딪혔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 마치 불박차가 2차로 피해가는데 1차로 들어왔던 택시가 다시 2차로 들어오면서 때린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는 1차로 가고 있는데 불박차가 2차로 빠졌다가 들어가면서 부딪힌 겁니다.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 때문에 마치 택시가 나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이번 사고에 대해 택시 쪽은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 맞췄는데 2차로 빠졌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다시 1차로 돌아가고 날 때리나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러니까 불박차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과속한 거 잘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빨리 가면은 택시가 들어오기 전에 나를 좀 봐야죠. 그리고 방향시등 켜야죠. 깜빡이만 켰더라면 내가 들어오지 마세요. 번쩍번쩍.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했을 텐데 나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쑥 들어온 거죠? 내가 더 빠른데 내 앞으로 그래 들어오면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피하다 일어난 사고인데 앞차도 잘못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의 100% 잘못일까요? 아니면 택시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택시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과속을 무척 싫어하시는 분들은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과속하자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각자의 길이 있죠. 불박차는 1차로 가고 있고요. 택시는 2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박차는 택시가 계속해서 2차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쭉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m? 또는 10m 조금 더 될까요? 저 짧은 거리에서 택시가 들어올 때 불박차 입장에서는 2차로 계속 갈 거로 생각했던 택시가 앞으로 쑥 들어오면 으악 하는 거죠. 불박차가 과속한 건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진로 변경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저 들어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되죠. 남의 방에 들어갈 때 문 불쑥 열고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죠. 똑똑 네 들어오세요. 깜빡이도 똑같습니다. 노크랑 똑같습니다. 노크라고 뒷차가 브레이크 살짝 잡아줘서 들어오세요 양보해 줄 때 그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깜빡이 켜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 그것은 안 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노크를 하고 상대로부터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택시가 노크하지 않고 남의 뒤에 불쑥 들어간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과속이 잘못했을까요?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간 차가 잘못했을까요? 물론 택시가 들어올 때 두 차의 거리가 멀었다면 그렇다면 과속한 쪽이 잘못입니다. 나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달려왔느냐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거리가 짧아요. 택시도 과속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뒤에서 오는 차도 과속할 수 있고 그리고 진로 변경하는 그 순간에는 속도가 떨어지고 택시가 뒤쪽을 봤어야 됩니다. 깜빡이도 안 켰죠? 뒤도 보지 않았죠? 갑자기 쑥 들어오는 바람에 그 차를 부딪힐까 봐 겨우 피한 거. 만약에 들어오다가 사고 나서 몇 대 몇일까요? 그렇다면 들어온 차가 더 잘못이죠. 그걸 피하다 일어난 사고, 이것은 부딪혔을 때 일어난 사고와 똑같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빗길에 기본적으로 20%를 감속했어야 되는데 제한속도 70도로면은 56 이하로 가야 돼요. 근데 100보다 더 높게 간 거, 더 빠르게 간 거, 그 부분은 불박차도 크게 혼내야 됩니다. 하지만 뒤를 보지 않고 쑥 들어온 앞에 차가 조금 더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택시 60, 불박차 4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때 어느 쪽을 보시나요? 왼쪽을 봐야 되죠. 왼쪽에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요. 차들이 안 올 때 우회전하는 거죠. 왼쪽으로 봤더니 차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회전했는데 꽝!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좁은 이면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빨라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회전하는 순간 아이고! 자전거가 거꾸로 오고 있었습니다. 역주행 자전거.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자전거도 차인데 그렇게 갑자기 역주행하면 어떡하나요? 이거는 자전거의 100% 잘못이죠. 이렇게 주장하고요. 자전거 운전자는 아니 내가 천천히 오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저 우회전에 나오는 차가 조심했었어야죠. 내가 거꾸로 온 거 그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차입니다. 차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전거가 왼쪽으로 왔어요. 역주행이죠. 차가 역주행을 하다니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차 대 차 사고 그쪽은 역주행, 역주행 쪽이 100%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역주행이라고 해서 언제나 100대 0은 아닙니다. 역주행 100%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 오는 차. 바로 코앞에서 갑자기 한 1, 20m 앞에서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으로 달려오면 그건 도저히 못 피하죠. 그리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국도에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살짝 커브길을 도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달려오면은 안 보이죠. 중앙분리대에 가려지고 커브길에서 안 보일 때 갑자기 들어오면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주행에 오는 차가 미리 보이면 나도 그 차에 대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빵빵 저 차 나는 뭐 빵빵 서로 비켜서 지나가면 사고가 안 납니다. 이번 사고는 미리 안 보였어요. 내가 우회전하다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가 미리 안 보였죠.
안 보였으나 백병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보이더라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면 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춰야 되죠. 직진해 오는 차들이 빠르게 달려오니까 멈춰야 됩니다. 특히 큰 도로 들어가기 전에 횡단보도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나 없나 살피면 멈춰서, 그리고 다시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차 없네? 그럴 때 그냥 들어가시나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왼쪽을 먼저 봅니다. 왼쪽에 차가 없네? 그냥 돌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항상 방향 전환할 때는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할 때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뭐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직접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른쪽이 안전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왼쪽만 보고 툭 돌다가는 지금처럼 자전거가 오르실 수도 있고요. 또 차도에 보행자가 저 앞에 통근버스가 있는데 통근버스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톱 하면서 뛰어올 수도 있잖아요. 인도에서 스톱하면 안 보이니까 차도 제일 바깥에서 막 뛰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내가 턱 틀다가는 차도를 뛰어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할 때는 멈춰서 왼쪽을 보고, 그리고 차가 없을 때 안전함을 확인하고 다시 오른쪽을 보고 그러고 틀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은 자동차의 잘못입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사건 제가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그 사건 과실 10%가 1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보험사랑 첨예하게 다퉜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역주행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했다. 하지만 운전자도 방향 전환할 때 오른쪽을 살피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역주행 자전거 60, 우회전한 자동차 40으로 판결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라면 그렇다면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꺾기 전에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을 태울까? 아니네. 그 가는데 갑자기 아이쿠 아니 사람이 처음엔 잘 오다가 뒤로 돌아서 뒷걸음 치면서 마치 높이뛰기 하듯이 자동차로 달려드는데요.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를 보는 순간 으악 소리도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맞은편에 자동차 지나가고 그 뒤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불박차는 택시인데요. 오른쪽에 그 여성이 내 차를 타려나 싶어서 그쪽을 태울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향 트는 순간 딱 오른쪽을 보고 있다가 틀었기 때문에 빵 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앞을 잘 보고 왔더라면 미리 빵 해줄 수 있었는데 오른쪽에 손님인 줄 알고 오른쪽을 봤다가 다시 왼쪽으로 트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는 거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저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새벽에 무단횡단 하더라도 좀 앞을 보고 와야죠. 뒷걸음질로 저렇게 나중에 붕 뛰어갖고 이번 사고 저로서는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100% 잘못이죠? 라는 입장이고요. 무단횡단자 쪽에서는,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는,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아니에요. 차 대 차 사고면은 갑자기 넘어와서 사고 났으면은 100대 올 수 있지만, 그런데 차 대 사람 사고잖아요.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가해자예요. 무조건 가해자예요. 그리고 또 다쳤잖아요. 다친 쪽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비 대주고 또 손해배상 해줘야죠. 따라서 우리 보험사에서 다 모든 걸 보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운전자가 잘못이니까
보험 처리를 끝나더라도 본인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저런 사고, 방금 차가 지나갔는데 저런 사고일 때도 불박차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잘 가면서 차 지나갈 때마다 한번 섰다가 또 차 지나갈 때 또 한번 섰다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연 불박차 운전자 뭘 잘못했느냐. 저건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뒷걸음질 쳤나 확인했더니 자기 일행들한테 잘 가 하면서 손짓하면서 뒷걸음질 친 거랍니다. 일부러 자동차에 달려든 건 아니었고요. 그런 경우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빵을 못했느냐? 그거는 제가 오른쪽에 손님 이쪽 신경 쓰다가 못 봤는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지. 항상 앞을 잘 봤어야 된다. 라면서 불박차에게 약 절반 정도 50대 50으로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판결은 블랙박스 없을 때 형성됐던 판결의 태도들을 지금 판사들이 예전에 선배들이 이런 거 이렇게 했어 라면서 답습해서 판결한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고 100대 0으로 과감하게 판결이 선고되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만일 먼 거리에서 보이는데 옆에 계속 다른 손님들 태우려고 옆에 보다가 그러다 못 봤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죠. 트럭 지나가고 무단횡단자 보이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때죠. 조금 전에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트럭 운전석이 지나가고 저 뒤에 그것도 신경 써서 보려고 해야 보일 때 거리가 10m 될까요? 불박차 속도가 제한속도 50km 도로였고요. 한 45 정도였다는데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기서 발견한 순간 그 즉시 브레이크 잡는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한테로 오잖아요. 성큼성큼 뛰어오잖아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면 미리 빵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트럭이 지나자마자 바로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멈출 줄 알죠. 저기는 나를 바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서 나한테로 성큼성큼 뛰어올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같은 사고에 있어서는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어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에 갑자기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발견하면 보이니까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저 앞에서 갑자기 어이구 화단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곳은 가운데 중앙보수 전용차로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2개 차로씩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화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도 있습니다. 좀 멀리 저쪽에 육교까지 있는데요. 불박차는 저기서 사람이 나올 것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화단에 나무에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빵 해봤지만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이번 사고 저는 잘못이 없지요. 이런 주장이고요. 하지만 불박차 보험사는 아니에요. 치료는 해줘야 돼요. 네, 물론 무단횡단자도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지 못한 점은 잘못이기 때문에 100대 0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만일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불박차 운전자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거 예상 못했다. 네, 맞습니다. 미리 보이지도 않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100대일까요? 이곳이 고속도로였다면 사람이 들어올 수 없지요. 그리고 시속 100km로 달리죠. 속도가 빠르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고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한다든가 고속도로를 건든다든가 그 자체가 3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죠. 고속도로였다면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도 시속 80 또는 90으로 달리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반 도로예요. 그리고 제한 속도가 얼마일까요? 속도 50! 바닥에 써 있죠. 제한 속도는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이 안 들어오고 신호등도 없고 그러니까 시속 100km 돼 있는 거고요. 일반 도로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50일 때도 있고 60일 때도 있고 넓은 도로 80일 때도 있습니다. 제한 속도 50을 지키라고 했는데 불박차 속도가 50보다는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펜스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사고 난 지점 조금 앞에 보면 펜스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가끔 펜스를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앙분리대에 높게 돼 있어서 사람이 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그곳을 넘어오는 사람은 예상 못했다 할 수 있는데 화단은 그냥 건너기도 합니다. 중앙분리 화단 건너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서울대 앞에 남부순환도로, 봉천동, 낙성대 앞 그런 데서 화단 건너는 사람들이 제법 보입니다. 전국에 그런 곳이 많아요. 따라서 만약에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가 제한속도를 지켜야 됩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그리고 왼쪽에서 화단 쪽에 사람이 나타나면 피하기가 어려워요. 안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펜스가 있으니까 오른쪽 2차로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도 있는 곳,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미리 조심했어야 된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앞을 잘 보고 운전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100대형으로 판결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바로 앞에 코앞에서 튀어나오면 한 5m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런 경우는 도저히 못 피하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막 나오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m는 넘어 보입니다. 제한속도 50km를 지켰다면 미리 보일 수 있어요. 차가 빠르면 잘 안 보이고요. 차 속도가 낮으면 미리 보입니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이번 사고 무단횡단자 잘못됐어요.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도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한 점 그리고 늦게 반응이 늦었던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자동차에게도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고 무단횡단자 잘못을 한 40% 많으면 50% 봤어요. 낮에. 이제는 무단횡단자 잘못을 조금씩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무단횡단자 60, 자동차 40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고 무단횡단자 잘못 100%의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무단횡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양쪽으로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길이 좁죠. 그런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사고 당하면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낮에는 20%, 밤에는 30% 정도로 보는데요. 이런 사고는 과실비를 어떻게 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 날입니다. 비가 살짝 내리고 있고요.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시속 한 3, 40 정도 될까요? 저 앞에 가서 우회전하려고 깜빡이 켜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결국은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70대 30, 자동차가 70, 보행자가 3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고 전 예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너무 가까웠어요. 저를 어떻게 피하나요? 불박차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70대 30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설명드린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낮에 무단횡단일 때는 80대 20, 밤에는 70대 30으로 본다. 근데 낮에 무단횡단인데 공중전화 박스에 가려서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조금 더 높게 봐서 잘 안 보이는 밤에 무단횡단하는 것과 같게 봐서 70대 30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70대 30이라면 결국 자동차가 70% 잘못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저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자가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빠르지 않게 잘 가고 있는데요. 튀어나올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5m 조금 더 돼 보이죠? 한 5, 6m 되나요? 물론 자동차가 조금 더 뒤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2m 정도 뒤에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8m 될까요? 7, 8m 앞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 순간에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피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일 때 바로 차가 쓰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일 때 브레이크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머리로 가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발이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약 1초 걸립니다. 시속 30km로 가고 있었으면 1초 동안에 차는 8.4m를 가는 겁니다. 8.4m 가면 벌써 부딪히는 거죠. 브레이크 밟으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저 사고를 피하려면 불박차가 시속 10 내지 20km로 갔으면 그럼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 사고 난 것도 아니고요. 앞에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불박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으려면 오른쪽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네? 공중전화 박스에 가려서 안 보이네? 거기 사람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네? 그럼 내가 속도를 줄여야지? 이렇게 갔으면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합니까? 도로에는 좌우에 공중전화 박스도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요. 가로수도 있고요. 가로수가 굵은 가로수가 있으면 그 뒤에 사람이 서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인도 쪽에 뭔가 서 있다. 공중전화 박스, 가로수, 전봇대.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가면 자동차가 아니죠. 어린이들이 양쪽 발로 이렇게 지치면서 가는 그런 자전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도 또 바퀴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도 못했죠.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죠.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 뭐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찾아집니다. 그렇다면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입니다.